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충격이다. 하반기도 위험하다.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물론 해외 주요 기관입니다. 해외 주요 기관. 오늘 발표된 데는 S&P가 지난번에 1.1로 발표를 했는데요. 피치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 신용평가기관이죠. 1.2% 성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S&P의 1.2%보다는 높지만 이게 S&P가 1.1%라는 것도 충격적이죠. 지금 1%, 1.2% 이러면요, 여러분.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도 지금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해외 기관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성장률 전망을 내렸습니다. 무디스는요, 이게 신용평가 기관 중에는 가장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무디스가 지금 1.5%까지 내렸습니다. OECD는 1.6% 유지는 했습니다만은 아시아개발은행은 진작에 1.5%로 내렸고요. 국제통화기금도 IMF죠. 1.5%로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1.6%인데 이 1.6%보다가 지금 대부분 내렸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성장률이 꼬꾸라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도 충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상저하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자꾸 내려가는 것을 보면요. 지금 상저고요. 하가 고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도 저저는 아니지만 상고 하저저는 아니지만 상고 하저까지는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던 L자형 경기 침체가 길게 간다는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죠. 지금 벌써 말입니다, 여러분. 작년 4분기, 뭐 좀 더 앞당기면 작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0.3% 성장했거든요. 그때부터 경기 침체는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작년 3분기, 작년 4분기, 올 1분기, 올 2분기도 나쁠 거예요. 올 2분기도. 그럼 벌써 1년째 경기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L자형 침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V자형 하면 2020년에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쑥 내려갔다가 다시 성장하는 게 V자형 반등입니다. 뭐 한두 달 굉장히 어려웠다가 그 다음 달부터는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은요. 그런 V자 반등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의 성장률 전망치까지 굉장히 나빠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는 더 나빠진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국내 기관들도요. 이게 쉽게 아주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1.6% 성장한다고 보지만 한국은행은 1.6%에 조정한다고 이미 했습니다. 아마 조정할 거예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입니다. KDI는 1.5%로 진작에 조정했고요. 한국금융연구원은 1.3%로 조정했습니다. 이게 다 정부거든요. 국책연구기관들인데 한국금융연구원은 1.3%래 굉장히 낮죠. 심지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1.5% 성장할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어쩌면 말입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요. 생각보다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들인데요.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1.1%입니다. 예, 노무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요. CT는 0.7%, 홍콩 상하이 은행은 1%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나 스위스의 제1의 은행이죠. UBS도 1.1%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만 1.9%로 유지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1% 초반대로 다 내려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내리는 데는요.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라면 기본적으로 소비가 많이 안 일어나는 것, 예상보다 소비가 진작이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수출이 계속 적자를 낸다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말입니다. 세계 경제기관도 마찬가지, 국내 경제기관도 마찬가지. 예,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한국이 톡톡히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정반대로 갔죠. 예, 시장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리오프닝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움에 봉착해 간다 하는 신호들만 많이 나옵니다. 실제 위안달러 환율을 보면 포치를 넘어섰잖아요. 포치라는 게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숫자를 말하거든요. 실제로 7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중국 경제가 휘청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내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가 왜 영향을 받냐고요? 관광객이 그만큼 덜 오잖아요. 이 관광객이 말입니다. 100만 명이 오면 성장률에 굉장히 크게 기여합니다. 100만 명이 오면. 예,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번 시작하면 100만 명씩 오거든요. 예, 근데 그 100만 명이 오지 않으면요.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반기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지금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2020년처럼 0.7% 이렇게 툭 떨어지고 다시 말입니다. 4.1% 2021년에 쑥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1% 초중반대로 그냥 계속 박스권 장세를 이어간다. 이것은 말입니다. 경제가 나빠진 상태, 침체 상태가 오래 계속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V자 반등은요. 아이고 나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순간적으로 눈을 다시 뜨면 내가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길게 저성장으로 오래가는 거는요. 이거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딱 그랬거든요. 일본이 저성장의 저물가가 거의 30년 동안 계속되면서 일본 경제는 피폐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말입니다. 우리한테 안 오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 상황 나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초기까지 가고 어느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의 어떤 모양새는 점점 커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디플레이션은요 굉장히 충격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 성장률도 예전처럼 그렇게 쭉쭉 잘 나가는 성장을 기대하지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탁 담아둬야 되는 그래야지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약 그리고 돈을 안 쓰는 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